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게 되면 가장 흔히 접하는 상황이 고객께서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고객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기 마련인데, 주로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고객과 해결책을 찾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객과 만나게 되면 현장 실측하고 견적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고객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고객이 원하는 바에 우리 회사의 스타일을 입히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부분 고객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해법이 나오기 마련인데, 다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인테리어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 상담을 갔었는데, 다른 요양원 작업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요양원이 위치한 자리에는 특별하게 경쟁 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특별히 인테리어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만큼 인테리어 비용을 쓰실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대폭 줄여서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만 하신 다음에 차라리 남는 돈을 마케팅 쪽에 활용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로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는 줄여놓고 마케팅으로 해결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또 다시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잡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고 잡았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거죠. 이럴 때는 부족한 예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셀프 인테리어를 하기 마련인데,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비용을 공부라는 노력하고 시간으로 대체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업 인테리어의 목적물은 매출을 일으키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매출을 일으킨다는 건 누군가 찾아와서 비용을 지출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자본만 안 들어간다 뿐이지, 내 시간하고 노력이 그 자본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죠. 오래전 헬스장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만났던 고객 역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냐면, 우리 헬스장에 찾아오는 타겟 고객층이 정말 헬스 매니아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구분을 하기로 했어요. 이분들께서 생각하고 있던 고객은 그냥 일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장비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이 고사양의 장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장비의 사양을 좀 낮추고 부족한 인테리어 예산에 충당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여쭤봤었죠. 헬스 매니아 분들이 오는 공간이라면 장비의 사양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오는 공간이라면 장비의 사양은 매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조차도 헬스장에 매일 다니지만 우리 헬스장 장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고객도 계셨어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잘못된 정보를 들으셨던 케이스죠. 이 고객께서 준비하고 있던 예산은 사실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예산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었죠. 오픈만 하면 다니겠다는 수강생이 있느냐, 이 지역에 경쟁 업체는 없느냐, 또 본인이 인플루언서라서 오픈만 하면 사람이 밀려들 것 같으냐, 이런 질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셨어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 이 고객께 상가 계약한 계약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모았을 앞으로 쓸 예산은 아끼시고 좀 더 준비해서 창업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섰죠. 충분한 예산으로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그렇지 않아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자꾸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시기 마련인데, 그렇게 예산을 줄이다 보면 일정 부분 포기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아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배웠던 고객도 1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분께서는 본인이 혼자서 일으킬 수 있는 최대 매출을 계산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분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로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분석을 잘 하신 케이스죠. 그런데 이 준비하고 계셨던 인테리어 예산 자체가 작업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했어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고객께서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셨고 처음부터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업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작업을 해드리고 나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창업했다가 실패하고 폐업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뒀던 목돈이 사라지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고객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고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됐을 땐 고객에게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좋지 않아요. 고객이 잘 돼야 다시 새로 오픈하시기도 하고 소개도 하시겠죠. 문제 해결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수해야 될 지점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감수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비용, 노력, 시간 중 어떤 것인지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